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 2권을 소개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이따가 책은 추천드릴 텐데 한 권은 원서고 또 한 권은 한국어 책입니다. 제가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깨달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깨달았던 것들, 제가 실수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걸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기르기.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라는 사람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태어났을 때 부모를 정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자 저의 선택이었어요. 인생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상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요즘 같은 세상은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난 거의 6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유튜브 세상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뭔가 흥망성쇠를 다 본 것 같은 기분이랄까? 어느 순간 굉장히 막 유명하고 영웅이었던 사람이 뭐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가려는 사람은 걸으셔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일에서든 뭔가를 굉장히 쉽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뭔가 이상한 뽕에 차서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인생은 쉽지 않다라는 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인생이 어려울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뭔가를 쉽고 빠르게 된다라는 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든 어떤 것이든 너무 무언가를 쉽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란 일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거꾸로 말하자면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진부한 얘기라서 좀 드리기도 뭐한데, 저는 이게 실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행을 바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뭔가를 쉽게 얻고자 하는 거, 빨리 계산적으로 이거 하면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 무언가를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 머리 굴리는 거 있죠. 저도 제 인생에서 27살 때쯤, 그리고 31살 때쯤 이런 생각에 좀 빠져서 뭔가 잘못 선택했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 그 요행을 바랬던 일은요, 결과가 굉장히 지금 이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은 좋을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영어나 운동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라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써서 디벨롭 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는 거, 이게 정말 오래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가세요. 정말 뭐 굳이 운동 영어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싶으면요, 그만한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운이 좋았을 땐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쩌다 떡상하는 영상이 생깁니다.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영상이 20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물론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조회수가 나오지만 저는 교육 채널이었고 뭔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좀 재미없는 영상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그런 영상이 200만 조회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조회수가 나왔다는 건 솔직히 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운이 그냥 운으로 발동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유튜브를 1년 8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해서 꾸준히 해왔고요. 그 영상의 조회수가 높을 수 있었던 건 제가 10년 이상 영어를 가르쳤던 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떡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늘 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좀 꼴값 떨고 본인이 너무 잘나서 그게 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정말로 안 됩니다. 무언가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은. 그쵸?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때 정말로 겸손해야 한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4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할 시기를 잘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2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공유를 했던 책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워크북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네, 그런데 정말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내 주변 사람들이 쫓는 걸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본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 40이 오고 50이 오고 60대가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든 간에 좀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인생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마음적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한다. 네, 조금 과격했나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그 표현이 굉장히 좋거든요. 나를 그라인딩 한다고 그러죠. 그라인딩 한다는. 그럴 이제 마음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Be Your Future Self Now 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구절이 정말로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인생이 재밌고 편하면요, 사람은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고통스럽다는 건 변화해야 할 시기라는 걸 말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Change often occurs when the pain of not changing becomes more unbearable than the pain of change.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라는 건 종종 일어난대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변화하지 않는 고통이 내가 변화하는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을 때 일어난대요. 변화하지 않는 고통이 내가 변화할 때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면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조금 더 적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5, 6년간 정말 유튜브를 나름 열심히 했고 저는 조금 저를 내공을 쌓고 키워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또 앞으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엔 좀 많이 공유하죠, 스토리에. 자,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가고 또 앞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피해의식을 가지지 마세요. 자신이 빅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언젠가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한테 빚진 게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게 태어났다면 분명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챌린징한 상황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을 탓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같아요. 저도 누군가가 나한테 가해하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잘못도 아니지만 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을 탓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로 별로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남의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게 태어났으면 그걸로 그냥 조금 더 좀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겠죠. 더 어려운 걸 깬 거잖아요. 그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때 정말 혼자 처음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전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막막했어요. 서울에서 뭘 해야 할지. 물론 학교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건 있었지만 결국 생활비를 벌고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20살한테는 또 약간은 버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선배한테 얘기를 들을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금 10대나 20대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운해요. 그쵸? 저는 지금 지나온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가지. 자, 첫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운이 좋았을 때 정말로 겸손하세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알아요. 근데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정말로 변화해야 할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드렸어요. 자, 그리고 5번째, 절대로 피해의식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쉽게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 쉽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온라인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남은 저의 30대가 좀 기대돼요.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꿈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좋은 에너지를 앞으로 좀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얘기 드렸고요. 저와 소통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또 같이 하도록 해요. 안녕.